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 200만원 쓰기는 내가 할 수 있죠. 매출 1000만원은 내가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 200만원을,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행동을 해야지만 그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 행동 못하는 건 결국엔 쓰레기거든요. 그 쓰레기란 게 괜히 내 생각만 많아서 내 행동을 막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괜찮아요. 안 써보신 분들은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해오던 것만 쓰지 새로운 외주를 쓰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제대로 펼치려면 내 몸을 10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캘린더로 들리게 1인 셀러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임장가연 셀러 까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를 캘린더라고 해야 될지 플래너라고 해야 될지, 우선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를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저와 같은 1인 셀러인 분들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게 1인 셀러는 누가 시켜주거나 일정을 관리해주지 않아요. 누가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동안 해오던 것들만 하는 그런 단순 노동인 것을, 마음이 편안한 것을 하게 되거든요. 1인 셀러는 자신이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오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캘린더를 이렇게 플래너를 적어보다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거를 거짓말 없이 실제로 수치로 보실 수가 있어서 참 좋거든요. 제가 이번 연에도 캘린더를 정리를 하고 내년에 목표를 쓰면서 이 서식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 특히 1인 셀러인 분들한테 최적화가 돼 있겠죠. 제가 1인 셀러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갑자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제가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빨리 이렇게 간단히 편집해서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거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캘린더를 사용한 지는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 4년 동안 이렇게 매달 이렇게 캘린더를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3, 4년 동안 제가 이런 셀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이런 쪽으로 캘린더를 써봤기 때문에 이 캘린더를 활용을 해서, 이전에는 투자자 쪽으로 좀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셀러 쪽에 좀 최적화돼서 제가 많이 변형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으신 1인 셀러인 분들은 활용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24년 목표죠. 저는 매년 목표를 잡아요. 목표를 잡고 핸드폰 뒤에도 적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적는데 많이 잡진 않고 2개나 3개를 잡아요. 이번에도 2개를 잡았는데, 그리고 이번 달의 목표를 여기다가 또 적어요. 이번 달의 목표를, 매출이 있겠죠. 우리 셀러는 매출, 초보인 분들은 10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매출 1000만원을 달성하려면 약간 또 길어지게 됐는데, 이 매출 1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가 소싱을 하잖아요. 해외 소싱을 하면 배송 대행지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배송 대행지에서 매출 1000만원을 이루기 위해선 보통 물건을 소싱하는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20% 정도거든요. 20%니까 내가 배송 대행지에 매출 1000만원을 내기 위해서는 200만원을 써야 돼요. 한 달에. 이거를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1000만원이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감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매출 1000만원은 내가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골, 2골 넣겠다, 이런 거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뛰겠다. 이거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 200만원 쓰기는 내가 할 수 있죠. 매출 1000만원은 내가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 200만원을 좋든 안 좋든 이거를 쓰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월 목표는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썼던 거예요. 실제 택배 보내고 있는데 한 박스에 박스당 개당 뭐 10,000원이라 칠게요. 그러면 내가 1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0개를 보내야겠죠? 내가 실제로 택배를 보낼 때 주말 제외하고 22일이나 20일 정도 해서 나눠서 내가 택배 개수를 몇 개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1억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내가 뭘 해야지를, 장소와 시간 그리고 횟수를 정확하게 적는 게 그게 진짜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해서 정하시면 좋아요. 그냥 살 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루에 내가 몇 칼로리를 먹겠다, 운동을 2시간,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실 거예요. 많이 자기계발서의 책에 많이 나오니까 목표 잡는 방법, 수치를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매주거든요. 이게 1주, 2주,
3주, 4주. 저는 매주에 독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은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독서를 내가 뭘 했는지 저는 이렇게 적기는 하는데 혹시 독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초보분들은 독서보다는 매출, 내가 셀러를 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원싱 하시는 게 좋겠죠. 독서는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혹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쓰시라고 제가 쓰는 그대로 그냥 냅뒀고요. 그리고 여기가 매주, 그리고 여기가 매일이에요. 일주일에 7번이거든요. 만약에 지금이 일요일이다.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31일 일요일이에요. 마지막 날 일요일인데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침에나 아니면 그 전날 자기 전에 저는 목표를 정해요. 여기 음영 처리된 3칸은 중요한 거고요. 맨 위에 있을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위에 있는 3개는 꼭 해야 되는. 근데 이걸 다 못해요. 저도 하나만 해도 다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있게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점차 대신 너무 뜬구름 그런 게 아니라 수치와 그리고 시간 이런 거를 거짓말할 수 없게, 이게 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속일 수 없게 정확하게 수치랑 이런 거를 적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제 방법들을 또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보통 목표를 잡으실 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려오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매년 제일 큰 거, 그 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 달에 뭘 해야 되는지 쪼개요. 쪼개서 한 달의 목표를 정하고요. 이 한 달의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매주 5주 동안 4주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쪼개요. 매주에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7일로 또 쪼개요. 그래서 그 7일을 쪼갠 거를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년, 매월, 매주, 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정을 적는 캘린더고요. 캘린더인데 이거를 사용하거나 엑셀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함수가 있어서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혹시 함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숫자 적으시고 매달 이렇게 때마다 숫자 적으시고 하시는 게 또 괜찮아요. 저도 맨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함수 잘 몰라서. 근데 나중에 이게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저도 익숙하니까 완전 초보 이제 함수는 좀 쓰게 된 거예요. 저도 엑셀 정말 못했거든요. 또 원싱이 있어요. 그 매일매일의 원싱이 있거든요. 매일 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적어 놓거든요. 매달 초나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것도 활용하시면 돼요. 이 한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밑에는 일정을 제가 보통 적거든요. 그렇게 적어 놓고 제 머릿속은 다 비워두고 편하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담아 놓고 제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걸 한 번에 여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적어 놓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버리면 좀 편안감이 있어서 이렇게 캘린더를 달력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시간당이 있어요. 24시간이 있고요. 수면 시간은 수면이라고 적으면 여기 함수가 이쪽에 지정돼 있어서 있어요. 근데 혹시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 함수를 잘 이게 함수가 이게 셀 작업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신다 그러면 또 공부하려면 또 뭐 인터넷 찾아보려면 또 약간 복잡하니까 그냥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라고 제가 남겨놓긴 했거든요. 이걸로 쓰면 한 달 채우고 나면 이쁘긴 해요. 이게 한 달에 내가 수면을 얼마나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진짜로 하루에 내가 일한 시간은 몇 시인지 한번 이걸로 보면 하루에 내가 정말 매달렸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정말 보잘것없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볼 수 있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쓰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업무, 뭐 독서 그러면 제가 지정해 놓은 이런 다양한 4가지 색깔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 독서했다, 포장했다, 페이지 작업했다, 매주 미팅 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독서했다 이렇게 적으면 어차피 여기에 낮잠도 자주 하죠. 낮잠도 자주고 낮잠 이렇게 하면 낮잠 인체가 색깔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걸 다 채우고 나면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잘 못하시는 분은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이걸 적는 거에 의미가 더 크니까 이걸로 적으시고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서 실제로 내가 뭘 했는지 위에가 계획이라면 목표라면 이거는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진짜로 열심히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로 열심히 한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 아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괜히 자괴감에 안 빠지고 괜히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점검이 저는 이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투두 리스트인데 이게 보통 중요한 거를 여기다가 두세 칸 적고요. 이날 해야 될 거를 강조해서 좀 적고, 이 시간당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면 제가 여기다가 계획을 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품 페이지 작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품 페이지 작업을 할 때 지금은 외주를 많이 맡기지만 우선은 자료를 좀 모아야겠죠. 뭐 1688에서 이미지를 모으거나 아니면 그 상품의 키워드를 모으거나, 키워드 모음 순서가 있잖아요. 상품명도 줘야 되죠. 이것도 시간 한 30분 또 들어가잖아요. 정하기. 그럼 페이지 이제 내가 작업, 내가 미래 캠퍼스나 아니면 저는 포토샵을 사용을 하는데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페이지 작업 시간, 뭐 이거는 1시간을 치니까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썸네일 작업, 썸네일도 좀 중요하니까 한 30분은 아니고 1시간 칠게요. 1시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작업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등록해야죠. 등록. 근데 하나만 등록하나요? 쿠팡만 혹시 등록하세요? 쿠팡 왜? 등록할 때 쿠팡에 한 30분이면 등록하죠. 그리고 제가 쓰는 영상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 작업. 여기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냥 띡 상품 페이지 작업이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이거 순서를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실제로 해보면 많이 더 시간이 걸리고 내가 생각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쭈루루 적으시고요. 쿠팡 외 등록, 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있죠. 상품 페이지 작업을 하나 하려면 이렇게 쭈루루루 자세히 쪼개야 돼요. 단순히 내가 항상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정말 일하기 싫고 내 에너지가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좀 미루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사히 쪼개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외주를 맡길 때도 이렇게 쪼개놓으면 일을 맡기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이 시간에 제가 만약에 상품 페이지 작업을 한다, 업무를 쭈루루 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옆에서 이렇게 적어 놓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뭘 했는지, 업무를 내가 뭘 했는지 그날 이렇게 하루 끝나고 나서도 보면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셀러에게 좀 사용하기가 좋은데 여기 지금 화면이 잘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보이시죠?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이 행동보다 느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1인 셀러는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실 거예요. 보면 공감하실 거거든요. 많이 작업해 보신 분들은 그 아이디어 때문에 내 생각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행동을 해야지만 그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 행동 못하는 건 결국엔 쓰레기거든요. 그 쓰레기라는 게 괜히 내 생각만 많아서 내 행동을 막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10가지 아이디어보다 한 가지의 아이디어, 좀 별로 안 좋은 아이디어라도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내 손과 발이 따라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기도 하지만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적어요. 만약에 오늘 떠올랐어요. 매달 이렇게, 아니면 매주 끝에 제가 보거든요. 뭐 12월 지금 31일이죠. 내가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잠깐, 쿠팡에 쿠폰을 어떻게 등록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또는 뭐 매주 어떻게 맡기면 더 좋을 것 같아. 또는 뭐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또는 어떤 상품이 또 소싱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거든요. 생각 쓰레기통. 그렇게 해놓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매주 주말이나 여유 있을 때 이걸 한번 보고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거 간단하게 해보고 맞다 싶으면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며칠 지났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런 거는 그냥 버리시면 되세요. 결국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도 못하는데 생각만 많으면 그게 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적어두면 내가 외주를 쓰고 결국엔 내 생각을 다 펼칠 수 있으려면 나 혼자는 무리예요. 그러려면 직원을 두기는 힘든 상황인 경우가 있어요. 저같이 집에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사무실을 특별하게
크게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3PL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주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최대한 펼치기 위해선 다양한 외주를 사용해야 되는데 외주를 쓰기는 1인 셀러가 조금 안 써보신 분들은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해오던 것만 쓰지 새로운 외주를 쓰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제대로 펼치려면 내 몸을 10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적어보시는 게 좋긴 해요. 그건 좀 나중 일이라서 저도 지금 많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진 계산기예요. 마진 계산기 다들 아시죠? 제가 상품 얼마에 파는 건지 2만원짜리 사와서 내가 2천원짜리 파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2천원 정도 이렇게 4천원짜리 사와서 2만원을 팔고 무료 배송으로 이런 거는 여기 바꾸시면 돼요. 여기 퍼센트 바꾸시면 돼요. 네, 수수료에 따라서 간단하게 바꾸시면 여기에서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원가율이나 이렇게 마진의 퍼센트나 그리고 이건 달러인데요. 달러보다 40% 더 올려놨어요. 물류값이나 아니면 관세 이런 것 때문에 40% 위안도 제가 실제 위안이 190 얼마잖아요. 근데 300원으로 제가 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달러도 제가 1688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알리바바에서 주문하는 거를 익숙하진 않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도 주문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제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위안이랑 달러를 조금 더 써놨어요. 근데 지우진 않고 이렇게 혹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보통 매출을 적어요. 이번 달에 다양한 사이트나 아니면 제가 봐야 될 매출들을 좀 적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른 캘린더들에게 1인 셀러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쓰면서 맨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제가 계속 쓰면서 바꿨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별한 무슨 방법을 아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결국에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엔 행동 못할 특별한 방법일 바에는 차라리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별거 아닌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특별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실제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걸 몇 분이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는 몇 년 동안 해오던 거니까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복잡하다 이거 하다가 몇 시간 지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세금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내긴 싫지만 꼭 내야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도움이 저는 많이 되니까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겠죠. 물론 아니면 사용 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신한테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받는 거는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약간 고민을 해보고 제 영상 설명란에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게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도 셀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에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목표하신 거 꼭 달성하실 수 있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